샤론 로즈 마스터 안 가고 인사드립니다. 아유, 박수 소리 너무 대단해. 오늘 제가 오늘 성공 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분위기가 사실은 제가 아니고요. 다음에 하고 오늘 꽃샘 추인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들 오셨네요. 오늘 강의를 하실 분이 굉장히 인기 있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향기가 너무나도 많이 풍겨 보면 그런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분. 분당 탑에서는 아무나 제일 멋있는 분이에요. 제일 아름다우신 분. 자, 그분 누구신지 아시죠? 박예란 스타마스터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를 너무 잘 보시는데요. 네. 새로운 남자 MC가 탄생했습니다. 네. 너무 잘 보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애터미의 향기, 하늘의 향기, 스타마스터 박예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 일찍 이렇게 서둘러서 나와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지방에서 해외에서 또 이렇게 성공스쿨을 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며칠 동안 좀 포근하고 또 봄을 재촉하는 비까지 왔었는데 오늘은 또 꽃선추위가 옷깃을 다시 또 이렇게 겨울옷을 찾아서 입게 만드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 식사 하셨어요?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저는 냉이국에다가 냉이 무침에 이렇게 해서 아침을 먹고 왔어요. 네. 어떤 분이 저에게 냉이를 보내주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들에 나가셔서 냉이를 캐서 또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데쳐가지고 또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네. 바로 무쳐 먹고 바로 국 끓이라고 손 하나 들이지 않고 바로 하시라 그러면서 씻고 데쳐가지고 또 보내주셔가지고요. 바로 이렇게 고추장 된장 넣고 주물주물해서 먹고 된장국 끓여가지고 맛있게 해서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한결 더 봄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눠보고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네, 정말 봄이 왔습니다. 네, 화사한 봄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봄옷을 입고 왔어요. 봄인 것 같으죠? 네, 진달래, 개나리가 활짝 피는 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도 인생도 3월 봄처럼 화사하게 피어나는 그런 향긋하고 화사한 봄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애터미를 만난 지 6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어떻게 또는 그 오랜 생활 동안 왜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느냐라고 강의 끝내고 나면 이제 애프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세요. 어제 그제는 또 평택에 갔다 왔고 월요일 날이 이제 화요일 날은 미아센터 갔다 왔고 수요일 날은 평택에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업을 했고 제가 오늘 이렇게 로얄 클럽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 이제 뭐 원동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배경들을 말씀을 해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애터미에서 성공하신 모든 분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면 어쨌든 하나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제 뭐 경험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 원인, 원동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반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박정수 임페리얼 마스터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몇 년이 됐거든요. 몇 년 됐는데 서울 원데이 세미나에 제가 사회를 볼 때 이제 강사가 강의하고 중간에 이제 그 인터벌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뒤에 있는데 박정수 임페리얼 마스터님께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딱 둘이서 이제 뒤에서 대기실에서 앉아 있었는데 제가 박정수 임페리얼 마스터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단장님이셨는데 단장님 저에게 사업의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저도 성공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하고 제가 옆에 딱 앉아가지고 커피 타드리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박정수 임페리얼 마스터님께서 그때를 그대로 제가 재현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카메라를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게 딱 앉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꼬고 신발 이렇게 반쯤 벗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애터미사 별거 없어요.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굉장히 쉬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반복, 어떤 걸 반복해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어차피 써야 될 제품이니까 반복해서 제품을 애용하는 거를 먼저 반복하시고 제품 전달하는 거 반복하시고 그리고 초대하는 거 반복하시고 시스템에 참석하는 거 이거 반복해라. 그러다가 보면 성공하게 된다. 내가 뭐 별다른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게 아니다. 나는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이 반복을 줄기차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그냥 반복을 즐기세요. 이러더라고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라인 미팅이나 시스템 강의나 성공 스쿨을 할 때 반드시 빼놓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바로 반복이에요. 그 말씀이 어쩌면 박정수 임페리얼 마스터님께서 저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신 그 말씀이지만 대단히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애터미 사업에 있어서 가장 성공의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해서 저는 그야말로 반복했어요. 어차피 써야 될 제품이잖아요. 떨어지면 어디 가든지 사야만 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로 마트를 바꾸면서 계속 그 제품을 애용하는 것을 반복했고 제품을 전달하는 거 그리고 제품 이야기하는 거 누구를 만나든지 애터미를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홍보하고 소개하는 거를 반복했고 그리고 초대하려고 제가 반복을 했고 그리고 시스템에 참여하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시간 속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이 되고 또 성공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신 여러분들도 이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반복하는 것이 기본이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즐기는 가운데 그것이 이제 하드웨어예요. 우리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드웨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드웨어 뼈대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이 뼈대가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아야 그 위에 살도 붙이고 옷도 입히고 화장도 시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뼈대가 무너져 버린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뼈대를 가장 튼튼하게 세우는 일을 하시고 그 위에 저는 오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10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성공하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한 성공 법칙 10가지예요. 여러분 모두 꿈이 있으시죠? 그죠? 꿈 꾸고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터미를 선택하셨고 결단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해 가고 계시잖아요. 저도 꿈이 있었고 여러분 모두도 꿈이 있었어요. 이루고자 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 꿈이 결국은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 만들어냈고 세워줬고 여러분 모두도 그 꿈을 향해서 지금 뛰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꿈이 여러분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법칙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몸을 움직여줘야 되겠잖아요. 생각만 하고 있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내 몸을 움직여야 될까? 그것은 첫 번째로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업 설명하기 전에 오프닝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어떤 분이 그래요. 본부장님 컨택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라고 물어봐요. 제일 컨택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이씨 아저씨예요. 저를 컨택한 분은 저하고 한 집에 사는 아저씨입니다. 그분이 저를 이제 컨택을 했는데요. 그분하고 저는 결혼한 지 이제 올해 29년째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설득을 하고 애원을 하고 간절하게 저를 설득을 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가 내가 당신을 선택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당신을 너무너무 고생시켰는데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당신 너무 많이 고생을 시켰는데 이제 이것은 정말 진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 근데 나 혼자는 안 돼.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되겠어. 그러면서 간절하게 저를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싫었지만
하기 싫었지만, 다단계이기 때문에 하기 싫었지만 내 남편이 이렇게 간절하게 나를 설득하고, 그리고 이 애터미 사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앉으면 얘기하고 앉으면 2시간 3시간씩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 귀찮고 질려버려가지고 한번 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회장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거였기 때문에 내 남편이 이렇게 애터미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애원을 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남편을 돕고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붙들고 저는 지금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 남편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망하고 다 절단내버렸기 때문에 정말 제가 오죽했으면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별명까지 지어줄 정도로 이제 당신은 직장이나 들어가라. 사업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직장 생활이나 해라. 할 정도로 했다 하면 다 망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보니까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겠다. 소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간절함이라는 한 가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간이 저린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간이 저린다는, 간이 저려. 간을 소금으로 절여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뜻이에요. 간절함이라는 것이 간을 소금 뿌려가지고 절거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못해. 그렇게 절박하고 아픈 그런 고통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700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금 이 사회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미도 수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쏟아져 나왔고 아직도 계속해서 지금 계속 은퇴하면서 몰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63년생까지가 베이비 부머 세대잖아요.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가시죠? 여기 계신 지금 많은 분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 안에 들어가시는데요. 그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금 사회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취업이 되고 있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취업 안 되고 있잖아요. 취업 빙하기라고 하잖아요. 어디다가 이력서 내고 정말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라이센스를 뭐 10개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취업이 안 된대요.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방배동에 우리 김효숙 단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특강을 해주셨는데요. 그분의 이제 박수찬 그 센터장님이 있는데 그분 밑에 지금 어떤 분이 들어오셨느냐 하면 핵물리학을 전공한 박사님께서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오셔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대요. 브레인 중에 브레인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다단계를 해? 뭐가 모자라서 애터미 사업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반대로 오죽했으면 왜 그분이 애터미 사업을 했겠냐는 거예요. 취업이 됐으면 애터미 사업을 했을까요? 안 되니까. 아무리 라이센스 뭐 있다 하더라도 안 되거든요. 지금 사회 시스템 구조 자체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터미를 알아보니까 이거야말로 빅 비즈니스인 거예요. 이거야말로 답이고 이거야말로 비전인 거예요. 애터미 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애터미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알았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지금 몰입해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베이비 부머 세대들 생각하면 암담하죠. 젊은 청년들 생각하면 암담하죠. 거기에 자영업자들은요. 100만 원 이상 벌어가는 이 자영업자들이요. 한 44%, 45% 정도 된대요. 한 달에 100만 원 소득자가 자영업자들 가운데. 여러분 자영업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잖아요. 택도 없어요. 100만 원 정도 소득을 벌어가는 자영업자들이 45% 정도 된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다 팽팽 넘어지고 있고 문 닫고 있고 폐업하고 있고 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흔들리는 직장인들 다 명퇴, 조퇴, 황퇴 이러면서 다 직장에서 내몰리고 쫓겨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물가는 그냥 계속해서 치솟고 있어요. 주머니 사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암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애터미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소망인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소망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3년에서 5년 정도만 몰입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시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생각만 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절함을 가지고 뛰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지푸라기를 붙잡고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 뛰는 이유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안 뛰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집안에서 그냥 설거지나 하고 있고 청소나 하고 있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고 커피숍에 가서 카페에 가서 커피나 마시고 있는 것이지, 간절함이 있다면 그 시간에 누구라도 가서 만나고 제품 이야기하고 세미나 얘기하고 비전 얘기하면서 누구라도 가서 리크루팅 하려고 하고 콜드 컨택을 하려고 하고 하는 거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간절함이 있으세요? 간절함이 있으세요? 간절함이 있다면 뛰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만나서 붙들고 애원을 하고 소원을 하고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저를 그렇게 붙들고 애원했던 것처럼, 여보 우리가 이거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다.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제발 좀 도와달라. 제발 나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애원, 애걸복걸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누구 한 사람 같이 성공하고 싶고, 이 사람이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이 내 옆에 딱 껌딱지 같이 붙어 있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겠다. 라는 사람이 있다면 애원하셔야 돼요. 애원하셔야 돼. 간절하게 애원하셔야 돼.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제발 나랑 같이 하자. 이거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다. 우리가 살 길은 애터미밖에 없다면서 간절하게 애원하시고 붙들고 매달리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한번 얘기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한번 얘기해가지고 제가 거절하니까 상처받아가지고 그만 스톱해가지고 저를 계속해서 설득 안 했다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상처가 되는 말을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저를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이 자리에 세워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게 됐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있죠? 그 사람에게 오늘 끝나면 바로 쏜살같이 뛰어가셔서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세요. 간절하게 매달리세요. 제발 같이 하자. 이거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다. 같이 하자라고 간절하게 애원하시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목표 그리고 관역을 일치시켜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일하고 계세요? 네, 하고 있대. 어떻게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최선을 다하고 있대. 열심히 하고 있대. 근데요, 그냥 목표 없이 관역을 향하지 않고 화살을 쏘는 것은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예요. 그냥 목표 없이 열심히만 하고 목표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고 시간 낭비인 거예요.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향해서 쏘는 거잖아요. 그죠? 관역을 향해서 쏘는 거지, 관역을 향하지 않고 아무데나 화살을 쏘는 사람 보셨느냐고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목표 설정이 되지 않고 분명한 관역이 설정이 되지 않은 채로 돌아다니고 어디를 그냥 뛰어다니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 관역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말을 하고 제품 전달을 하고 리크루팅을 하고 컨택을 하고 뛰어다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듣고 설득을 당하고 오늘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제품을 쓰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이 비전을 공유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관역 목표가 뭐냐? 일일 목표가 있어야 돼. 일일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제품을 전달하고 PB는 얼마만큼 내가 목표 설정을 해서 올리고 끌어내고, 그리고 오늘 내가 몇 사람을 만날 것이고 몇 사람에게 전화를 할 것이고, 이게 일일 목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일일 목표가 없으니까 주간 목표가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그날이 그날이요. 맨날 똑같아. 오기는 오는데 출근을 하기는 하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다면 소득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과가 없으면 소득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뛰는데 최선을 다해서 뛰는데 열심히 뛰는데 어떻게 뛸 것이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목표를 향해서 뛰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목표가 30만 PB다 라고 한다면 저녁 8시가 됐는데 25만 PB밖에 안 됐어. 오늘 목표 30만 PB였는데 밤 9시 됐는데 25만 PB야. 5만 PB가 모자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5만 PB가 모자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로 미뤄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를 다 만나고 소비자에게 다 전달해가지고 매출을 다 끌어냈어. 필요한 제품들 다 그냥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다 끌어냈는데 25만 PB야. 5만 PB가 모자라. 그랬을 때는 내가 사는 거야. 내가 필요한 거, 내 집에 필요한 거, 치약이 곧 떨어질 것 같아. 칫솔이 곧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집에 필요한 거를 내가 사가지고라도 5만 PB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짜릿해요. 쾌감이 생겨요. 야, 내가 오늘 30만 PB 이뤄냈다. 내가 해냈다.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생각만 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그림만 그리고 있었는데 내가 몸으로 뛰고 하려고 하니까 채워지는구나. 그러면서 짜릿한 쾌감을 느끼고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잠이 잘 와. 그리고 나서 이제 새날이 밝으면 또 다시 그렇게 어제 그 성취감을 또 맛보기 위해서 또 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제 25만 PB하고 5만 PB 모자랐던 거 에이 5만 PB 내일로 미루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돼가지고 오늘은 그럼 얼마 해야 되느냐? 35만 PB를 해야 돼요. 오늘은. 어제 거 5만 PB 2월 됐으니까 35만 PB를 해야 되거든. 아니 어저께 30만 PB도 못했는데 오늘 35만 PB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목표 할당 반드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뛰어야 관역을 향해서 뛰어야만 성공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일 목표가 성취가 되다 보면 일주일 목표가 나와. 주간 목표가. 내가 일주일 동안 150만 PB 하겠다. 혹은 뭐 일주일 동안 50만 PB를 하겠다. 이런 이제 목표가 나오고 그리고 나면 이제 보름 목표가 나오겠죠. 우리는 한 달에 2번의 1차, 2차,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15일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수당을 내가 3번 정도 맞게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보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수당을 4번 맞게 해야겠다. 이렇게 보름 동안의 목표가 또 나와야 되겠죠. 이 목표가 없으면 보름 동안에 수당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야? 내가 수당이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밑에 파트너들에게 수당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건 기본이잖아요. 내가 수당이 나와야만 내 밑에 파트너들도 매출이 이제 적용이 되고 그 누적이 되면서 수당받을 자격으로 계속해서 이제 향상이 되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수당을 못 받았어. 그러면 내 밑에 다운라인들 파트너들은 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일 목표를 세우고 보름 목표를 세우고 한 달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나만을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나와 함께 사업하고 있는 이 파트너에게 PB가 들어가게 하면서 그 PB가 쌓여서 수당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나의 목표이지만 2차적으로는 내 파트너의 목표가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야만 한 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목표가 나오게 되고 내가 열심히 뛰었더니 매출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직급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급 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리더스 클럽 계획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얄 클럽 계획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월 1000댁, 월 2000댁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오늘 하루 10만 PB, 오늘 하루 한 사람 소비자 만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목표도 없이 뛰다가 보면 어느 날 리더스 되겠지. 뛰다 보면 어느 날 로얄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죠?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목표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취해 갈 때 그것이 직급이 되고 그것이 리더스가 되고 그것이 로얄 클럽이 되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사업을 해왔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그렇게 진행해 오지를 않았어요. 매일 만나서 매일 파트너들 만나서 직급 계획 세우게 하고 목표 설정하게 하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미팅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던 거지. 아무 계획 없이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게 아니었거든요. 늘 파트너들하고 같이 계획하고 머리 맞대고 아이디어 짜고 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뛰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는 줄을 알지만 관역을 향해서 뛰지 않으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다. 반드시 목표 설정, 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객 관리 노트를 가져올리다가 깜빡 잊고 안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 고객 노트를 만든 이유도 있잖아요. 그죠? 고객 노트를 만든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 이 고객 관리 노트를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어졌거든요. 소비자 리스트 다 쓰게 만들어놨고 계보도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오늘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전달했고 택배로 보내줬는지 쓸 수 있도록 리스트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내 직급 계획까지 쓸 수 있도록 해놨고 내 꿈 3가지 이상 꿈 설정하도록 다 해놨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 고객 관리 노트를 그냥 장식장에다가 예쁘게 장식해 놓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것을 갖고 다니고 매일 이것을 보면서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일주일 전에 홍길동 씨한테 앱솔루트가 들어갔네. 잘 쓰고 있는지 전화해 봐야겠네. 한 달 전에 신사임당에게 선크림이 들어갔네. 선크림 떨어질 때가 됐는데 하면서 이것을 보고 계속해서 고객 관리를 하면서 일일 목표 나오고 보름 목표 나오고 한 달 목표 나올 수 있도록 이거를 잘 관리하시고 잘 사용하셔야 돼요. 이거 잘 쓰고 계시죠? 잘 사용, 5분 정도만 사용하고 계시네. 이거를 꼭 사용하셔야 돼. 계속 기록하시고. 쓸 게 없으면 오늘 하루 내가 어디 가서 무슨 강의를 들었고 어떤 걸 내가 느꼈고 그런 거라도 노트를 하세요. 내 기록이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재산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월 200이 될 수가 있고 1000이 될 수 있고 2000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저게 고객 관리 노트가 좀 이렇게 아무런 무의미하게 보이지만 저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사용하셔서 반드시 이렇게 목표와 간역을 일치시켜서 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반드시 삭제시키셔야 돼. 리셋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부정적인 생각, 내가 될 수 있을까? 나도 할 수 있을까? 진짜 나도 리더스 클럽, 로얄 클럽 들어갈 수 있을까? 저건 선택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을 거야.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초창기에 초기 사업자 때는 혼란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생각이 오락가락하고 빌딩 지었다가 무너지고 지었다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공자들을 보면 저분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성공자가 됐을까 이런 생각하고 정말 너무너무 부럽고 난 진짜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돼가는 것을 보고 우리 남편하고 같이 밤마다 이렇게 이제 하위 매출 보고 후원수당 이런 걸 보면서 와 여보 된다. 와 우리도 70대 70 맞았어. 와 여보 우리도 150대 150 맞았어. 야 된다. 된다. 진짜 된다. 이러면서 둘이가 서로 그냥 된다 하면서 막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처음에 처음부터 진짜 될 거야. 우리도 로얄 될 거야. 막 이런 큰 확신 가운데서 물론 시작했지만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고 고비를 만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진짜 될까? 이런 생각 수도 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매출을 보고 계보들을 보면 계속 성장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건 진짜 된다. 이건 되고야 만다. 이건 진짜 팩트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어요. 중요한 건 이 생각을 빨리 삭제시켜야 돼. 난 진짜 복도 없어. 난 왜 이렇게 스폰서 복이 없는 거야. 난 왜 이렇게 파트너 복도 없는 거야. 지지리도 못난 라인에 난 들어왔네. 이런 생각을 반드시 빨리 삭제하셔야 돼요. 그런 피해의식을 갖는 순간 여러분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피해의식을 갖는 순간 여러분 절대 사업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운이 따르는 사람이 있고 운이 늦게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달란트를 주지는 않았어요. 능력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각양의 어떤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찍 온페이가 나올 수 있어. 자, 내가 여기 있고 땅콩 가운데 소비자 가운데 기둥이 나오고 소비자가 쭉 가. 그런데 이쪽에는 기둥이 나왔어. 이렇게 일할 사람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쪽은 아무리 가도 안 나와. 이런 기둥이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바이너리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이와 같은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야만 나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지고 내 조직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해. 나 왜 이렇게 스폰서 복도 없어. 스폰서가 좀 이렇게 좋은 사람 여기 하나 딱 세워주면 좋은데 달아주면 좋은데 혹은 난 왜 이렇게 파트너 복도 없어. 파트너들이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좀 조직을 막 그냥 빵빵하게 막 성장시키면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그냥 파트너 복도 없는 거야. 아유 난 정말 라인 복도 없어. 진짜 안 나가는 라인에 내가 붙어가지고 이게 웬 고생이야.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이런 기둥 같은 사람들이 빨리 나올 수도 있어. 혹은 스타가 나와가지고 한쪽을 막 그냥 키워버리면서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내 때가 빠른 사람들은 빨리 나오는 것이고 내 때가 좀 늦는 사람은 늦게 나오는 거예요. 때의 차이, 시간의 차이이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내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조절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빨리 삭제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복이다. 내 운명이다. 이것도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다. 왜? 내가 애터미를 만나고 애터미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이런 스타도 나올 것이고 더 큰 스타도 나올 것이고 엄청난 로얄 스타도 나오게 될 것인데 이거를 내가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절대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위기 사업이기 때문에 내 얼굴이 항상 스마일이 돼 있고 내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야 에너지가 충만해야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에게서 기가 느껴진다. 이 사람에게서 열정이 느껴진다. 뭔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기운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이 파장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리크루팅 할 수가 있고 확 땡겨올 수가 있는데 주구장창 죽을 상을 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죽상을 해가지고 다니면 누가 나를 보고 사업하겠다고 하겠느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웃으면서 스마일하고 다니셔야 돼. 항상 입이 귀에 걸려 있으면서 열정으로 충만하고 에너지로 충만하면서 입이 항상 입에 걸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저렇게 항상 웃고 다니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웃고 다니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으니까 웃을까요? 아니면 웃으니까 복이 올까요? 웃으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웃으니까. 한번 웃어볼까요? 애터미. 이렇게 웃고 다니는 거예요. 웃고 다녀야 사람도 붙고 좋은 일도 생기고 일이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스폰서 원망하지 마시고 파트너 원망하지 마시고 라인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애터미는 다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완전히 달라요. DNA 자체가 달라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 절대 형제 라인 이거 크로스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절대 크로스 못하게 해요.
오로지 내 라인만 하게 해. 내 라인만. 나의 스폰서 중심으로 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지. 절대 남의 형제 라인이 와가지고 뭐 라인 미팅에 절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터미는 재심 합력이라는 것이 있어. 내 스폰서가 강의 못해. 내 스폰서가 별로 능력이 없어. 강의도 못해. 리크루팅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상담도 못해. 다 못해. 내 스폰서가. 그렇지만 누가 와서 해주냐면 형제 라인이 와가지고 호일러를 해주는 거예요. 강의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또 웃겨주고 막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라인 미팅 때 와가지고 호일러 해주고 막 미팅 해주고 헬프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두 다 크로스하면서 재심합력하면서 성공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성공의 노하우 애터미는 스폰서, 라인 뭐 상관없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 재심합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내 스폰서가 능력 없다? 그런 분은 없어요. 하나의 능력은 다 있어. 어떤 능력? 커피 잘 타는 능력은 다 있어요. 웃어주는 능력은 다 있고요. 옆에 서 있어주고 앉아주는 능력 다 있습니다. 스폰서라고 하는 것이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대단히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데요. 그리고 그 스폰서가 만약에 상담을 잘 못한다 하면 그 위에 스폰서가 또 계시잖아요. 그 위에 스폰서님들 엄청 많잖아. 그러면 그 스폰서님들 모셔다가 또 얼마든지 상담 부탁해도 되고 애프터 부탁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자꾸만 직 스폰서가 능력 없는 것만 불평하고 하시냐고. 그러지 마시고 위에 스폰서들 굉장히 많고 또 형제 라인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움을 구해서 사업에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도 빨리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생하게 꿈꾸시기 바라요.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니 꿈꾸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꿈꾸는데 너 1,000만 원 내 이러지 않잖아요. 꿈꾸는 데는 돈이 안 들어요. 단돈 1원도 안 들기 때문에 여러분 크고 원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그림은요. 피카소의 그림이고요. 이게 고흐의 그림이에요. 두 사람은 당대 최고 화가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았어요. 피카소는요. 우울하고 암흑기가 있었어요. 한 10년 동안 우울하고 암흑기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슬램가에서 생활을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고흐도 마찬가지였어요. 20대도 빈민이었고 30대도 빈민이었고 죽을 때도 빈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카소는 30대에 이미 억만장자가 됐어요. 피카소는. 그런데 고흐는 죽을 때까지 빈민이었어요. 최고 어쩌면 피카소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그런 최고의 화가였고 작품성도 대단히 뛰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빈민이었습니다. 왜 그랬나 하고 연구를 해봤어요. 왜 피카소하고 고흐의 이 운명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나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피카소는 항상 어려울 때도 생각 가운데 늘 부와 명예를 한 손에다가 확 거머쥔 그림을 항상 그렸대요. 피카소는 그리고 입으로 선포했대요. 나는 최고의 화가가 될 거야. 나는 그림으로 백만장자가 될 거야. 하면서 항상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림도 항상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그림을 그려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0대 초반에 이미 백만장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고흐는 늘 생각하는 것도 우울했고 말 내뱉는 것도 우울하고 처참하고 비참한 말만 했대요. 난 운이 없는 것 같아. 난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난 이러다가 비참하게 죽을 것 같아. 이런 말만 늘 입에 달고 살았대요. 그랬더니 결국은 고흐는 비참한 말로 빈민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귀에 들어오면서 내 뇌가 그것을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성인 박사님 늘 강의하시잖아요.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끝났어요. 그죠?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났는데요. 거기에 아이언맨 여러분 생각나세요? 이름이 뭐죠? 이름이 누구죠? 응? 윤성빈.
그죠? 윤성빈이가요, 인터뷰하는데 기가 막혔어. 그분도 아마 애터미를 좀 하시나 봐. 이성현 박사님하고 똑같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생생하게 꿈을 꿨대요. 밤마다 잠자기 전에 생생하게 금메달을 따는 꿈을 생생하게 그리면서 잠자리에 들었대. 잠을 잤대요. 그러면서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되 크고 원대한 꿈을 꾸면서 생생하게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비록 오늘은 애터미에서 200만 원 소득밖에 안 되지만 나도 1000만 원 리더스 클럽이 돼서 화려하게 나도 강의하고 누구 못지않게 강의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비전을 주는 도전가가 될 거야. 비전가가 될 거야. 하는 그런 멋진 꿈, 멋진 상상을 하면서 오늘 하루 목표를 향해서 뛰어나간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멋진 성공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되 어떻게 꾸시라고요? 생생하게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래서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질 수 있도록 생생하게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나는 얼마짜리다 라고 내가 선포를 해야 돼.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여러분 얼마짜리 되고 싶으세요? 얼마짜리? 예? 10억짜리? 자, 선포해 봅시다. 나는 시작. 네. 막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 선포하셔야 돼요. 다시 선포해, 눈을 감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나는 10억짜리다. 나는 10억짜리다. 나는 10억짜리다. 여러분 슈퍼에 가면은 뭐 야채, 과일, 뭐 물건들 많잖아요. 근데 그 물건들마다 가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 대파는 1,500원. 그럼 대파는 얼마짜리예요? 1,500원짜리예요. 딸기는 9,000원이에요. 딸기는 얼마짜리예요? 9,000원짜리예요. 각자가 나도 애터미 안에서 각자가 얼마짜리인지 다 정해져 버려. 운명이 정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짜리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5만 원짜리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짜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고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나는 10억짜리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10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땀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땀은 우리가 말하는 애터미에서 말하는 이 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필드를 뛰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필드가 답이에요. 필드가 답이에요. 사무실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센터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이 강의를 듣고 그리고 시스템에 참여해서 모든 교육을 듣는 이유는 이것을 듣고 재충전하고 무장을 해가지고 필드에 나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강의를 듣고 재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무실에 와가지고 중무장을 하고 완전히 빵빵하게 철갑으로 무장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셔.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 근데 여기서 아주 중부장을 하고 그냥 엄청나게 그냥 교육받고 그냥 완전 그냥 사도 훈련을 받고서 필드로 나가, 전쟁터로 나가가지고 총을 쏘든지 칼을 쏘든지 해가지고 그냥 싹 죽여가지고 끌고 와야 되는데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절대 안 됩니다. 집에 누가 있어요? 집에 누가 있어요? 집에 소비자 있어요? 없잖아요. 집으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강의 듣고 다 집으로 들어가시더라니까요. 절대 안 됩니다. 집은 전쟁터가 아니에요. 도피처예요, 도피처. 피난처예요, 집은. 전쟁도 안 하고 도피처에 가서 숨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고도의 훈련받은 여러분들이시잖아요. 훈련을 그냥 엄청나게 받고 빡세게 받았는데 집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피해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가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밖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셔야 돼. 총알 빗발치는 곳에 가가지고 총도 쏴보고 그냥 칼로 그냥 찔러도 보고 베어도 보고 그러면서 뛰어다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땀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 성공으로 만들어주는 그 질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량이 쌓여야만 임계점에 도달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빌드 안 나가고 집에만 계시면 결코 200만 원짜리 못 돼. 1000만 원짜리 못 돼. 2000만 원짜리 못 돼요. 입으로는 10억짜리 되겠다고 하시면서 집에 계시면 안 된다니까. 어디를 간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가서 만나셔야 돼. 카페 사장님을 붙들고라도 만나셔서 하루 종일 그냥 커피 그냥 서빙을 하시면서라도 간절하게 그 카페 사장님을 설득시켜가지고 모시고 오셔야 돼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고 교육을 들으시고 이 고도의 훈련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드에 나가셔야 되는데 제품 들고 필드를 뛰어야 되고 그리고 파트너하고 같이 필드를 뛰셔야 돼요. 처음 나오신 파트너들은 진짜 두려워. 총 맞는 게 두려워. 총이라고 하는 건 거절이거든요. 거절 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나온 여러분 파트너 소비자들은 혼자 나가라고 하면 절대 안 되죠. 총알이 빗발치고 막 어디서 대포가 날라올지 모르고 어디서 핵미사일이 날라올지 모르는데 혼자 나가라고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적군의 밥이 되도록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도로 훈련이 되고 무장이 돼 있는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파트너를 보호하면서 모시고 다니셔야 돼. 데리고 다니셔야 돼. 그러면서 아주 강한 핵무기로 그냥 무장이 돼 있는 그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공격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폭격시켜가지고 무너뜨리는지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파트너가 그걸 보고 아 이렇게 나올 때는 5단 옆차기로 그냥 잘라야 되는구나. 차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이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기술을 습득해 주지도 않고 네가 알아서 해라. 너 혼자 가서 해봐라 하면 이제 나온 초짜가 뭘 알아요. 태권도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태극 일장도 몰라. 근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미 훈련이 돼 있어요. 무장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나온 파트너들하고 반드시 같이 빌드를 뛰셔야 돼요. 같이 빌드를 뛰시고 요일마다 이 코스를 정해 놓으셔야 돼요. 월요일은 어디, 화요일은 어디, 수요일은 어디, 목요일은 어디, 금요일은 어디, 토요일은 어디 이렇게 항상 코스별로 딱딱 정해놔야지. 어떤 분은 이렇게 뛰어. 월요일날 저 수지 갔다가 또 저기 구로동을 갔다가 또 여기 성내동을 갔다가 아니 한 두 군데 뛰면 하루 끝이야. 거리상. 그렇게 하시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역별로 모아놓으셔야죠. 구역별로. 오늘 내가 월요일 날 수지 쪽에 간다 하면은 수지 그 근방, 수지, 용인, 분당 뭐 이쪽으로 이렇게 코스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 한 5군데, 6군데 뛸 수가 있어요. 돌 수가 있어. 그죠? 이 효율적으로 코스를 잘 안배해가지고 뛸 수 있도록 하면서 파트너의 손을 잡고 뛰셔야 돼. 그런데 또 초기 사업자들은 잘 말을 안 해. 두려우니까. 그러면 파트너가 같이 앉아가지고 스폰서가 자 명단 내보세요. 자 고객관리 노트 가지고 오세요.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사장님 이번 주엔 여기 가면 되겠네요. 여기 같이 갑시다. 앞장서세요.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파트너가 가주세요라고 말하기가 어려워해 파트너들은. 내가 먼저 가서 스폰서님 아니 사장님 저 고객관리 노트 가지고 와보세요. 자 봅시다. 다 보는 거예요. 보고서 아 이 사람 만나면 좋겠는데요. 어디 살아요?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가자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럼 파트너가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빌드 나가는 걸 파트너들로부터 두려움을 없애주셔야 돼요. 애기기 때문에 되게 두려워해. 어려워해. 그래서 파트너들이 빌드에 나가는 걸 두려움증을 없애주셔야 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갈 수 있도록 가자고. 함께 하자고 이 말을 해주면서 빌드를 열심히 뛰어다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이 연습량이 부족했다면 연습하는 거 두려워하고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고 했다면 이분이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분 못 됐을 거예요. 이 양반이 누군지 모르세요? 이 양반이 누군지 모르세요? 이 양반 아시죠? 예, 전 세계 유명한 김연아 선수잖아요.
그죠? 이 양반도 연습에 연습. 그 아이스링크, 그 얼음, 차갑고 썰렁하고 아픈 그곳에서 나가는 걸 두려워했다면 최고의 피겨스케이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항상 밥만 먹으면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항상 나가서 뛰었다는 거예요. 필드에서 항상 연습하고 뛰었다는 거죠. 그래서 1만 시간이 채워지고 나니까 이제 최고의 피겨 스케이팅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 하다 보면 필드에 나가서 계속해서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노하우가 생기고 스킬이 생기고 기술이 생겨요. 그게 바로 나만의 기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땀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꼭 기억하시면서 애터미의 소득은 여러분 땀에 비례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필드를 뛰었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필드를 뛰시기를 바라고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하다 보면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풀을 베는데 낫이 풀을 베기 시작했다. 낫이 풀을 베기를 시작했다. 사람이 낫을 들고 이렇게 풀을 베야 되는데 낫이 풀을 베기 시작했다. 몰입하다 보니 무아지경에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낫이 풀을 뱄다라고 이렇게 톨스토이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몰입을 하게 되다 보면 무아지경에 빠지면서 힘듦을 몰라. 두려움이 들어가기 때문에 몸이 굳어지고 힘이 들어가고 이게 잘 안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쏙 빠져버리면 몸이 가벼워지면서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술이든지 그 무아지경에 빠지면 내 몸에서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으로 이게 되는 거거든요. 내 영감이 떠오르면서 자동으로 이게 되는 거거든요.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빠져야 돼. 그 힘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빠지게 되면 몰입하게 되고 무아지경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공자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지 익숙해져 버리면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 얼음판에서 넘어지는 거, 자빠지는 거, 멍드는 거, 다치는 거,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거를 두려워했다면 그 넘어지는 실패를 두려워했다면 절대 프로 선수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드에 나가는 거 두려워하는 거, 총 맞는 거를 두려워해. 총 맞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필드에 못 나가거든요. 거절받는 거, 상처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지금 필드에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터미의 모든 성공자들은 이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실패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고 총 맞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맞아야 될 것이고 어차피 당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당하고 말자. 그러면서 굳은 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계속 미루다가 보면 굳은 살이 안 생겨요. 내성이 안 생겨. 면역이 안 생겨. 그래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그냥 사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걸 겪어봐야 돼. 제품 전달할 때 실수도 해보고 잘못도 해보고 어떤 소비자가 뭐 이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내가 잘 몰랐어. 답을 잘 못했어. 너무 창피했어. 쪽팔렸어. 그것도 해봐야 돼. 당해봐야 돼. 그래야 그 제품에 대해서 더 완벽하게 공부해가지고 또 나가거든요. 콜드 컨택을 하려고 갔는데 식당에서 밥 먹고 사장님에게 명함 주면서 애터미 아냐고 전달했는데 그딴 거 나 안 해요. 썩 나가세요. 얼마나 상처받아요. 그것도 해봐야 돼. 또 다른 가게에 가가지고 또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옷가게에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애터미 아냐고 얘기를 했더니 모른대. 그런 얘기 하지 말으래. 나는 옷가게만 할 거래. 나는 옷장사만 할 거래. 그래요? 그러면 평생 옷장사는 하면서 한 달에 200만 원이나 벌고 사세요. 저는 한 달에 2천만 원 벌고 살 거니까요. 그때 나한테 부럽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의 스킬이 안 만들어지는 거고 기술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연아가 넘어짐을 두려워했다면 김연아만의 어떤 그런 점핑 기술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품을 기가 막히게 전달을 잘해. 어떤 사람은 리크루팅을 기가 막히게 잘해. 어떤 사람은 막 그냥 후원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소비자를 엄청나게 잘 만들어내요.
각자 달란트가 다 있거든요. 그 달란트를 키워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들 스폰서, 파트너하고 재심 합력해가지고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실패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 조합을 만들어야 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선포했어요. 나는 10억짜리 될 거다. 10억짜리 되려면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초공사예요. 그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빌딩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소비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자 마케팅이 아니고 소비자 마케팅이에요. 소비자 마케팅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 여기에 달려있는 이 소비자, 어떤 사람은요,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막 그냥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에 누구한테다 손이 단다. 뭐 누구 대통령도 손이 단다. 뭐 누구 국회의원 안다. 뭐 누구 교수님이 안다. 어마어마하다 그러면서 엄청난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다니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 경험상 그런 사람들 사업 안 해요. 그런 사람들 사업 안 해요. 누가 사업할까요? 소비자가 사업해요. 소비자가. 이것은 제 말이기 동시에 제 말이 아니고 회장님의 말씀이에요. 회장님의 말씀. 박한길 회장님이 애터미를 기획하시고 디렉팅 하셨어요. 그런데 박한길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애터미는 시스템이고 단체전이다. 애터미는 소비자 조합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래요? 애터미는 소비자 조합이다. 애터미는 사업자 조합이 아니고 소비자 조합이에요. 소비자 조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업자를 컨택하러 다닐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컨택하러 다녀야 돼. 1차로 소비자를 컨택하러 다니셔야 돼. 칫솔 하나 쓰고 치약 하나 쓰고 화장품 하나 쓰고 홍삼 하나 먹고 해모임 하나 먹을 소비자를 모시러 다니셔야지 어마어마한 사람 모시고 다닌다고 지금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회장님도 5명 컨택하셨대요. 몇 사람 컨택했다고요? 5명 컨택했대요. 회장님도. 그 5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 엄청난 애터미를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애터미를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여기 한 사람을 달았어요. 소비자 한 사람 달았습니다. 또 한 사람 달았어요. 또 한 사람 달았어요. 이렇게 5사람을 세워놨어. 만약에 회장님처럼 5사람의 소비자를 이렇게 회원가입 해놨네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아놨으면 이 사람에게 이제 관리가 들어가야 돼. 관리가 어떻게?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관리 들어가셔야 돼. 이 제품 좋아, 이 제품 좋아, 먹어봤어봐, 이 제품 좋아, 먹어봤어봐, 먹어봤어봐 하면서 이 사람에게 계속 관리가 들어가.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이 제품 좋아, 먹어봤어봐, 먹어봤어봐 관리가 들어가고 이 사람에게도 이 제품 먹어봤어봐 하면서 계속 관리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제품으로 관리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품 하나, 둘, 10개, 20개, 30개, 50개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쩜 애터미 제품이 이렇게 좋니? 너무 좋다. 기가 막히다. 정말 너무 감동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2차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비전이 들어가야 돼. 비전이. 그래. 이렇게 좋은 제품이고 이렇게 싸. 그럼 사업이 되겠니 안 되겠니? 될 수밖에 없겠잖아. 이게 비전이야. 애터미는 파는 게 아니고 팔려나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비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전이. 계속해서 비전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비전이 들어갔으니까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업 설명 듣게 되고 석세스도 가게 되고 원데이도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스템에 계속 플러그인 해가지고 다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아 이렇게 좋은 일이었구나. 같이 해보자.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기둥으로 세워지고 나의 사업 파트너로 같이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혼자 할 때보다 내가 온 천지 동서남북 그냥 베트남으로 인도네시아로 뛰어다닐 때보다도 5사람이 나랑 같이 움직이니까 시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500배는 나는 거예요. 500배는. 시너지가 혼자 뛸 때보다도 500배의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뛰니까 이제 엄청나게 조직 폭발이 일어나겠죠. 그죠? 엄청난 조직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그레이드 있는 사람도 물론 지금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는 애터미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그런 사람도 찾아내야 돼. 그런 사람 찾아내면서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소비자예요. 소비자. 소비자 멤버십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초공사가 허술하게 되는 거예요. 반석 같은 그 반석 위에다가 이 시스템을 지어 올려야 되는데 모래알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래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올릴 수가 없어. 올려봐야 1, 2년 가다가 사거리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 경우를 제가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답이다. 소비자 조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회장님도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잖아요. 소비자 조합이다. 소비자 단체다. 소비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칫솔 하나 쓰는 소비자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칫솔 하나 3,900pb이지만 그게 쌓여서 여러분의 연금이 되고 여러분들 10억짜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시면서 그분들에게 비전을 주고 그분들을 잘 후속 조치하고 관리해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셔야 나와 인맥이 계속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사업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 봅시다. 애터미는 소비자 조합이다. 소비자 조합이에요.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서울대보다도 연세대보다도 고려대보다도 훨씬 좋은 데가 공감대. 공감대. 어떤 분은 성감대라고 하시던데 공감대예요.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를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소비자 조합이 나의 권리소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업자, 소비자 조합이 나의 권리소득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다 보면 업다운이 반드시 있습니다. 업다운이 반드시 있어요.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푹 빠지는 경우도 있고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사람들마다 포기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쉬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애터미 성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 인맥이 엄청나게 좋고 엄청난 스펙이 좋고 엄청난 능력 있고 엄청난 부자? 노! 버티는 자예요. 누가 성공한다고요? 버티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버티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버티잖아요. 결국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2년, 3년, 4년 열심히 정말 관역을 향해서 열심히 화살을 쏴대면서 했다 하더라도 어느 날 그분이 탁 스톱 그만뒀다면 그분은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 실패자 아니에요. 성공자예요. 성공자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기 안 했으니까. 포기하는 순간 실패자가 되는 것이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시는 분들은 성공자의 길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 그림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개구리가 잡혔다라고 생각하고 난 죽었다라고 포기해버렸다면 얘는 죽어버렸을 거예요. 밥이 돼버렸을 거야. 그렇지만 잡혔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정신 바짝. 그러면서 목을 그냥 확 잡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가 숨을 못 쉬니까 결국은 확 토해내겠죠. 숨이 안 쉬어지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누가 이기냐면 버티는 자.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애터미도 언제 여러분 임계점에 도달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1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2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3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임계점의 질량은 누구도 알 수가 없어. 채워져야만 하니까. 내 시간이 언제인지는 몰라. 내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때가 차기까지, 그 시간이 차기까지 우리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게 딱 지나가잖아요. 임계점에 딱 도달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속이 붙어가지고 확 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빅 머니 그리고 프리 타임.
큰 돈을 벌면서 시간의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의 비전을 보고 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그 임계점까지 기다리지를 못해. 기다리지를 못해서 포기하고 그냥 중간에 절단 내버리고 들어가 버리시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임계점 보여. 조금만 올라가면 돼. 며칠만 참으면 돼. 그 며칠을 참지 못해가지고 포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거든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조금만 버티면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물이 팔팔 끓으면서 이제 가속이 붙어서 여러분 라인도 쭉쭉 성장하면서 폭발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직과 원칙으로 승부하셔야 됩니다. 애터미는 정선상약이에요.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이지만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들의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또 이렇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직과 선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탐대실하면 안 돼요. 작은 것에 욕심을 내면서 그 부정 그리고 부패 이런 것들을 자행하다가 보면 이 라인이 엄청나게 무너져 버리고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어떤 일들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냐면 로얄 클럽 이상들 등급을 매기겠대요. A, B, C, D, E, F까지 등급을 매기겠대요. 얼마나 지금 회장님이 결단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냐면 등급제를 지금 만들겠대요. 왜냐하면 밑에 지금 이제 막 같이 시작한 이 1년, 2년 초기 사업자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사업하려고 하는데 성공자들이 자꾸만 딴짓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원성이 생기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성공자들 등급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결단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특단의 조치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센터는 지금 잘 하고 계시잖아요. 정직, 원칙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남의 라인 절대 욕심 내지 마시고 남의 떡이 커 보여. 남의 떡이 커 보이지만 결코 내 거 아니에요. 먹을 수 없어요. 가져와 봐야 먹을 수 없어요. 먹었다가 큰일 나. 그러니까 절대로 남의 라인 있는 거 욕심내지 마시고 내 걸로 족하시고 나한테 온 것으로 족하시고 나한테 온 이 라인을 잘 관리해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같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셔야지 남한테 있는 거 절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사업에 있어서 비즈니스에 있어서 이거 기본이에요. 글로벌의 스탠다드도 정직과 원칙이잖아요. 애터미가 이제 100년 기업 돼야 되고 초인류 기업으로 가고 있는데 나 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위배해가지고 안 좋은 오점을 만들어버리면 절대 안 되잖아요. 명예의 전당도 못 들어갈 것이고 F등급 받으면 무슨 창피냐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더라도 명예롭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정직과 원칙으로 승부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정직과 원칙으로 사업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성공한 나의 미래를 기억해야 돼요. 성공한 나의 미래.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미래 기억 그리고 꿈 바라보기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 바라보기 기술. 미래를 기억한다는 거 우리가 애터미를 통해서 처음 들었잖아요. 이성현 박사님 그리고 회장님을 통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야. 이거 획기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전두엽에는 이게 이상한 게 있대요.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 그것을 내 뇌가 진짜인 줄 알고 인지를 한대. 현실로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대요. 내 몸이 결국은 내 세포들이 그렇게 반응을 한대. 그래서 미래 기억하라는 책도 있어. 미래 기억이라는 책도 있으니까 궁금하면 사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볼 필요 없잖아. 이성윤 박사님이 다 강의해 주시고 우리 회장님이 다 강의해 주시는데 뭐하러 그냥 비싸게 그냥 돈을 사서 들여가지고 책을 봐요. 그러니까요. 아무런 그냥 무슨 의미 없는 그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를 기억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든지 그 모습을 미리 가가지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거. 오늘 나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10억짜리 되고 싶으시다며. 그죠? 10억짜리 되고 싶다고 하는데 오늘 나의 복장은 시장에서 콩나물 팔고 있는 복장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5억짜리가 된대. 내가 5억짜리야 그러면 난 5억짜리면 연봉 5억짜리면 얼마나 많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두부 팔고 있는 모습이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 우리는 움직이는 기업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움직이는 기업이다. 나는 움직이는 기업이에요.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이영애, 고현정, 이나영, 원빈, 장동건, 김수영 이런 애들 뭐라 그래? 이런 사람들 움직이는 기업이라 그래요. 100억씩 움직여 막 100억씩 막 걸어다니면 100억짜리야. 그렇죠. 여러분도 10억짜리가 되고 싶으시다며 여러분들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어머 10억짜리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어머 10억이 뛰었다. 어머 10억이 움직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미 내 기억 가운데 내 몸이 내 모든 행동이 바뀌어갈 수 있도록 이미 벌써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미나 때 복장을 바꾸자. 복장을 바꾸자라는 얘기를 해. 그리고 출근할 때 복장을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10억짜리잖아. 난 20억짜리잖아요. 난 100억짜리잖아. 그러면 내 복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싼 옷을 사 입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결혼식장 갈 때 옷 깔끔하게 입고 가시잖아요. 결혼식 갈 때 옷 깔끔하게 입고 가시잖아. 집에서 그냥 잠자고 일어난 추리닝 바람으로 가시지 않잖아요. 근데 출근하는 거 보면 추리닝 입고 오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좀 이런 모습들을 바꿔가자는 거지. 최소한 결혼식장 갈 때 하는 그런 복장으로는 좀 하고 출근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이분 비즈니스 하는 분이구나. 사업하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고 커리어가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파트너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누구를 만나러 갔대. 미팅하러 갔대요. 두 사람이 미팅을 하러 갔는데 딱 미팅을 하고 나서 그분이 그러더래.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더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근데 애터미가 다 좋은데 진짜 보니까 진짜 돈도 벌 수 있고 연금도 만들 수 있어서 하고 싶어요. 저 욕심이 나네요. 그런데요. 사장님 같은 분들하고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더래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왜요? 제가 뭐 실수했어요? 그랬대. 아니 사장님들이 복장을 보니까 무슨 패딩 잠바 입고 와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자고 그래요. A사나 N사나 H사는요 이렇게 저한테 안 왔어요. 깔끔하게 수트 입고 오고 정장 입고 오고 투피스 입고 와서 나한테 비즈니스 하자고 그랬지. 그래도 나 안 하겠다고 거절했는데 애터미는 들어보니까 진짜 좋아. 다른 회사에 비해서 진짜 돈 될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아. 그런데 사장님들하고는 사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팅을 하러 갔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장을 바꾸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몰라. 누구를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을 듣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나의 이 외적인 자세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평가를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아침에 나올 때 거울 한 번 더 봐야 되고 머리에 힘도 좀 더 줘야 되고 그리고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와야 되고 신발도 털신 신고 싶지만 구두 신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두 신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장 입으면 대단히 불편해요. 하이힐 신으면 다리 아프고 발 아프고 너무 불편해.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만날 사람을 위해서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매일 이렇게 정장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움직이는 기업이니까. 나는 움직이는 기업이니까.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도 정장을 입는 것이고 다리 아파도 하이힐을 신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미래 기억이에요. 공감하시나요? 이게 나의 미래의 기억이에요. 이게 나의 미래의 기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내 미래의 3년 후 5년 후의 모습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제 4년 전의 사진을 카톡방에다 툭 올려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 깜짝 놀랐잖아요. 누구야? 자세히 보니까 박예란이야.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놀래라. 내가 4년 전에 이 모습이었구나. 그걸 딱 보니까
그때 모습하고 오늘 내 모습하고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머, 내가 4년 전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좀 입고 다닐 걸. 어머, 조금 더 신경 쓰고 좀 할 걸.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진짜 개과천선했다. 박애란 환골탈태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본부장님의 지금 멋진 모습을 좀 상상했는데 완전 확 깼어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사람의 과거가 없이 오늘 제가 이 모습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내비두라 그랬어. 그 사진 다 삭제하겠대. 그냥 내비두세요. 그것도 추억이니까. 내비두세요. 나도 그랬다. 이 박일환이라는 사람도 4년 전에는 저렇게 소망 없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성공자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게 비포 애프터잖아요. 이게 완전 비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다 지워버리고 싶고 그냥 하고 싶지만 내 파트너들을 생각하면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3년 후, 4년 후에 이런 파트너들이 지금의 모습 사진 찍어놓은 거 다 있어요. 그거를 카톡방에 어느 날 배란간 확 올려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딱 보고 누구야? 어머, 내가 4년 전에 이랬구나. 3년 전에 이랬구나. 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래서 물론 그 모습도 재밌어요. 추억이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모습이 조금 더 달라지고 바뀌어진다면 누구를 만나도 와, 사장님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저 다른 사람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사장님하고 애터미 사업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외적인 자세도 바꾸면서 멋진 성공자의 모습으로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멋지고 또 1년 후, 3년 후에 여러분들도 멋진 성공자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줄을 믿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이제 박예란 본부장님의 7년간의 노하우를 갖다가 오늘 다 실어 강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여러분? 예. 오늘 이 강의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필드로 가야 되죠? 오늘 강의를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우리 박예란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